안녕하세요, PNS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류 CE 마킹 전자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자파 시험을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전자파 시험을 안 하면 어떤 사고들이 생길 수 있는지, 반대로 이제 전자파 시험을 했을 때의 장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 시험을 어떤 고객사는 하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여러 관점에서 전자파 시험을 하는 것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면 좋죠. 근데 그 관점이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용자 관점, 기계 제조사 관점, 사고 조사자 관점. 사용자 관점에서는 오작동이 적으니까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기계 제조사 관점에서는 사고율이 줄어들고 역시 고장이 덜 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AS 비용이 줄어들죠. 최종적으로 사고 조사자 관점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사망사고가 났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질 때 전자파 시험을 통과한 설비라면은 굳이 전자파 오작동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런데 전자파 시험을 안 했다라면 여러 가지 다 따져봐도 이유를 알 수 없으면은 결국은 원인 미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것들 대부분은 아마 전자파에 의한 오작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조사자 관점에서 전자파 시험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오작동,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작동은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원인을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관점은 사고가 일단 나고 난 뒤에 유리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경제성을 따지기에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사용자 관점과 기계 제조사의 관점에서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전자파 시험의 장점, 사용자 관점에서 이제 따져볼게요. 100대의 설비가 있는데 이 중에 한 대에서 과도한 전자파가 방출된다면 나머지 99대의 기계에서도 전자파가 너무 많이 방출되면 나머지 99대 기계의 정지, 의도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작동 개시, 데이터 오류,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자파가 방출되는 방식은 방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전도, 즉 전선을 타고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전선을 흘러갈 경우에는 기계가 아무리 멀어도 크게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고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100대의 설비가 공장에 설치되려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할 텐데 모두 하나의 전원, 즉 하나의 변압기에서 100대가 가동이 된다면 거기에 묶여있는 기계들은 전부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여주기 때문에 전자파 시험은 여러모로 유익한 거죠. 이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전자파 시험을 강제하느냐, 전 시간에서 제가 어떤 회사는 전자파 시험을 하고 어떤 회사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현재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로 입고되는 모든 설비는 전자파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환경안전 팀의 기본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 설비, 그 중에서 이제 산업용 로봇으로 분류되는 설비는 전자파 내성 시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산업용 로봇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또 한번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업용 로봇, 스카라 로봇이라고 불리죠. 그런 로봇에만 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용 로봇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션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XYZ를 움직일 때 X 움직이고, 그 다음에 Y 움직이고, 그 다음 Z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그 XYZ를 움직이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이제 XYZ를 동시에 움직여서 가는 방법이 있죠. 모션 컨트롤은 이 XYZ를 동시에 움직이게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카라 로봇은 XYZ를 모션 컨트롤해서 하나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느 지점으로, 3차원 공간 어느 지점으로든 한 선을 그리면서 갈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자동화 장비인데 XYZ축을 갖고 있고 그것이 모션 컨트롤 한다, 그러면 이것은 로봇입니다. 이 점을 확실하게 인지를 좀 해야 되겠고요. 기계 제조사 관점에서 기계의 안정성이 강화되는 강점이 있습니다. 전자파 시험을 하게 되면 AS가 줄어들어요. 대부분의 원인 불명의 기계 정지는 전자파에 의한 것일 텐데 그 문제가 제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AS가 줄어듭니다. AS 한번 하면은 워런티 기간 동안이 아니어도 한국 기업들은 이제 그 뒤에 불려서 가죠. 그러면은 AS 비용이 대략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교통비하고 이런 것까지 따지면
국내의 경우가 아니라 유럽이라고 하면 꽤 많은 비용이 듭니다. 물론 에이전트가 있겠습니다만, 에이전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 교통비, 그 다음에 숙박비, 그 다음에 원인을 찾기까지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자파 시험을 하게 되면 선진국 수준의 기계 제작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작동, 그 다음에 전자파 오는 양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이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쨌든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 뽑아내서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걸 줄이는, 그리고 내성은 올리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진국 수준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의 기계들을 보면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때로는 존재하거든요. 그 경우에 그 알 수 없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노이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전자파 안정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해서 어쨌든 통과를 한다는 것은 글로벌 수준으로 기계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고 조사자 관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더 희박해졌습니다만, 어쨌든 여전히 기계가 폭주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기계가 갑자기 폭주를 했다면 유지보수 작업 중간에 기계 안으로 작업자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계가 확 움직이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죠.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는 전자파 시험을 통해서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파 시험을 하지 않으면, 전자파 시험을 통해서 그걸 재현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사고 조사는 불가능해집니다. 전자파로 인한 문제 사례가 실제로 있느냐, 보통은 사용자 측에서 이런 정보들을 흘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에 좀 어느 정도 개입하다 보니까 이 사실들을 좀 접하게 되는데요. 하나 한번 보시죠. A라는 회사가 초정밀 영상 측정 기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측정 데이터를 PC로 보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노, 마이크로, 나노 이 정도 단위에서 측정을 하는데 그 측정 값이 일그러진다는 거죠. 갑자기 확인해 보니까 측정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 배선 라인에 전자파가 유입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갑자기 튀거나, 그래서 정상인 제품이 불량으로 분류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B라는 회사는 로봇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로봇을 설치하고 셋업하는 과정에서 셋업 엔지니어가 로봇에 끼어서 부상을 입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서브 드라이버의 엔코더 케이블에 문제가 있었고, 엔코더 케이블이 쉴드선이거든요. 쉴드선이 이제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선인데 그 쉴드선이 이제 손상을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자파가 유입되게 되고 위치 정보가 에러가 나니까, 옛날에는 설비들이 위치 정보가 에러 나면 그걸 보정해주기 위해서 폭주를 하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어쨌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자파로 인한 오작동 사례에 해당이 된다. 최근에 제작된 설비들은 전자파로 인해서 이 서버 드라이버의 엔코더 값, 즉 위치 값이 갑자기 튀어가지고 폭주를 하는 케이스는 없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 케이스는 꽤 많이 생기는 사례입니다. C사의 기계가 정상 가동 중에 운영체제인 PC가 자꾸 통신 에러를 일으켜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PC가 전자파 인증 제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가 접촉을 하면 작업자 손에 있는 정전기가 USB 포트를 타고 랜선으로 영향을 미쳐서 통신 에러가 생겼던 겁니다. 전자파로 인한 문제 사례, 또 그 다음 거 한번 보면 D사의 기계가 5년 동안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다가 날 가동 중에 의도하지 않은 정지를 합니다. 그 빈도가 너무 잦아지니까 생산성이 계속 떨어져서 기계 제조사의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시험소에 이제 문의를 한 거죠. 그래서 시험소에서 한번 시험을 해봤더니 기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위층에 새로 설치된 E사의 기계가 온오프를 할 때마다 기계가 정지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서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서지 시험 중에 버스트 내성 시험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생산성 손실이 생겼던 것이죠. 전자파 서지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D사의 기계가 결국은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생길 수밖에 없는 전자파에 대해서는 당연히 버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버티지 못했으니까 D사의 기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디버깅 방법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발생하는 상황이고 또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생산성이 낮아져요. 이게 만약에 반도체 LCD 쪽이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 시험을 강제로 하는 것이죠.
저희 회사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시험한 데이터들이 이제 받아들여지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기계들은 거의 한 90%의 기계들은 전자파 시험에서 특히 이제 장해 부분 나오는 노이즈가 좀 많이 튑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는 내성에서도 페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크리닝을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기계가 문제가 있는 기계들이 안 들어오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생산하는 제품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비싼 고부가 가치의 제품이라면 전자파 시험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전자파 시험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혹시라도 전자파 시험을 하는 것이 좋은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혹시 고민이 혼자는 못하겠다, 고민을 혼자 못하겠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시면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 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